안녕하세요, 허니펀치입니다. 오늘은 좀 크고 무거운 걸 가져왔어요. 요즘 게임할 때 페이지, 업다운, 엔드홈, 딜리트, 인서트 요 영역의 버튼들을 쓰고 있어서 정배열 디자인 키보드가 필요했었거든요. 일할 때보다는 게임할 때 쓰기 좋은 키보드입니다. F4메이커 P87 기계식 키보드. 허니펀치 채널에서 F4메이커 브랜드는 벌써 이걸로 세 번째인데요. 세월이 벌써... 파스텔 톤의 계산기가 있던 사이퍼 96, 2kg로 묵직하면서 조약돌 도각이는 타건함이 극락이었던 갤럭시 100 두 가지를 얼마 전에 리뷰했었거든요. F4메이커에서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자꾸 눈길이 가게 되는 게 디자인이나 사용성 모두 딱 제 취향이에요. 대부분 저소음을 선택했었다면 이번에는 게임할 맛 나도록 타건감도 경쾌하고 키배열도 나름 정상적인 걸로 가져왔습니다. 세 번째 F4메이커는 과연 어떨지 P87 빠르게 보러 가시죠. 자, 지루하지만 꼭 알아야 되는 구성품 진짜 빠르게 짚고 넘어갈게요. 박스 디자인 우주우주하고요. 설명서, 유선 케이블, 키키풀러, 여분 스위치, 육각 렌치, 혼돈의 카우스. 아니, 육각 렌치가 왜 있죠? 용도는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무게는 공식 사양은 1820g이고 실측해보니까 1743g 나왔어요. 반올림하면 2kg죠? 풀알루미늄이라서 역시 무겁습니다. 지난번에 리뷰했던 풀사이즈 배열의 갤럭시 100이 2kg였거든요. 이거는 87% 배열이라서 그것보다 조금 가볍기는 한데 금속 재질이라 좀 더 무겁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1.7kg나 2kg나 어쨌든 똑같이 무거워서 어디 들고 다니지는 못하고 집에서 호신용으로 P87은 블랙, 카키 두 가지 컬러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카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군복 느낌의 올리브 그린이 아니라 옅은 황갈색인데요. 그거 알고 계셨나요? 카키가 초록색이 아니에요. 흑색 나는 이게 진짜 카키색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또 배워가죠. P87은 풀알루미늄 CNC 가공으로 만들어졌는데요. 대충 그냥 봐도 굉장히 잘 만들었다는 느낌이 나죠. 양극선화 처리로 만져보면 완전히 매끈한 게 아니라서 지문이 묻어나지 않게 돼 있고요. 각진 부분은 완전히 뾰족한 게 아니라 부드러운 곡선 디자인이고 오른쪽 상단에 있는 노브도 같은 재질로 일체감이 느껴집니다. 사이즈는 꽤 크고 두꺼워서 손목 받침대는 손목 보호를 위해서 거의 필수가 아닐까 싶어요.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넘버키가 없는 87% 배열에 키는 87개 있습니다. 여기 노브도 있고요. 노브 있는 거 너무 좋지 않나요? 음량 조절 생각보다 많이 편해요. 좋습니다. 87% 배열은 풀사이즈에서 넘버 패드만 떼어낸 거죠. 이거보다 작은 배열은 화살표나 일부 키가 일반적이지가 않아서 오탄하거나 적응에 좀 시간이 필요했었는데요. P87은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적응할 시간이 없어요. 아니야, 적응할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적응할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뜯고 꽂고 게임. 노브 때문에 F키가 한 칸 밀려있다는 거 빼고는 다른 게 없습니다. 배열은 흠잡을 데 없이 아주 정상적이에요. 조금 심심해 보였는지 F4메이커 로고 각인이 돼 있고요. RGB 인디케이터 조명이 위에 있는 것도 포인트로 좋습니다. 키캡은 PBT 재질의 이중사출 방식으로 만들어져서 내구성이 뛰어나죠. 두꺼운 키캡이라서 RGB 조명이 안 보일 수가 있잖아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RGB 조명을 아래쪽에 둬서 키캡 사이사이로 빛이 새어나오도록 신경 써서 배치했습니다. 역시 RGB 감성은 포기 못하죠. 앞쪽에는 2.4기가 무선 연결용 리시버가 수납되어 있고요. 모드 변경 스위치 있고 유선 연결이나 충전용으로 USB-C 포트가 있습니다. 옆에서 보면 살짝 위로 솟은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체리 프로파일 키캡인 걸 알 수 있죠. 뒷면을 볼까요? 역시 단단해 보이는데요. F4메이커 로고가 음각으로 새겨져 있고요. 미끄럼 방지 패드가 있고 높이 조절용 다리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높으니까 필요 없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봤던 육각 렌치의 용도가 나옵니다. 모서리 쪽 보면 육각 볼트가 있는데요. 이걸 여는 거예요. 키보드 매니아분들이나 전문가라면 열어서 커스텀 하라는 거죠. 재밌어 보이는데 한번 열어볼까요? P87은 스위치의 윤활 처리가 잘 돼 있어서 굉장히 부드럽고 스페이스바나 시프트키, 스테빌라이저도 좋아서 키감이 균일합니다. 뭐 이 가격인데 당연한 거긴 하죠. 방음 패드도 빵빵한데요. 라텍스 샌드위치 패드, IXP 스위치 패드 등등 5중 방음 패드와 묵직한 알루미늄 재질이 만나서 통울림 없이 안정적인 타이핑이 가능합니다.
P87은 지브라, 위스테리아 리니어, 위스테리아 택티컬 3가지 종류의 스위치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3핀, 5핀 모두 다 되고요. 오늘 가져온 이 제품은 위스테리아 택티컬 스위치입니다. 좀 소리가 커서 사무실에서 쓰지는 못해요. 지난번에 리뷰했던 사이퍼 962 위스테리아 리니어였는데 사무실에서 쓰기 거슬릴 것 같다 정도로 얘기했었거든요. 얘는 그냥 안 됩니다. 조금 소음이 있는 사무실, 개방된 사무실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안 된다고 보면 돼요. 안 돼. 돌아가. 위스테리아 택티컬은 소리가 엄청 커요. 좋게 말하면 경쾌한 거죠. 혼자 쓸 때 기분이 좋아집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진짜 크죠? 집에서 밤새 게임할 때 잠을 깨워주는 숨기능이 있습니다. 미친 척하고 사무실에서 한번 써봤거든요? 30초 정도 쓰자마자 사람들이 하고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관심을 잠깐 받고 싶다면 사무실에서 쓰기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P87은 윈도우, 맥, 안드로이드, 리눅스 등 다양한 OS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FN이랑 A나 S키로 맥, 윈도우 OS를 쉽게 전환할 수 있고요. 유선 2.4GHz 모드에서는 폴링 속도 1000Hz, 레이턴시는 각각 3ms, 5ms인데다가 N키 롤오버 기능도 탑재하고 있어서 게이밍 키보드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블루투스 모드에서는 125Hz, 15ms 이라서 빠른 반응이 필요한 게임은 웬만하면 유선으로 하는 게 좋겠죠. 어차피 집에 두고 쓸 거니까 선 꼽아두면 됩니다. 블루투스는 최대 3대까지 페어링할 수 있고요. 배터리는 4000mAh예요. 용량이 크죠? 정확한 사용 시간은 설명이 없지만 아마 꽤 큰 용량이니까 수개월에서 반년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사용 방식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죠? FN이랑 스페이스바 누르면 숫자 키에 RGB 조명이 켜지는데요. 그 숫자에 따라서 배터리가 몇 퍼 남았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제 꺼질지 몰라서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브 다이얼은 기본적으로 볼륨 조절, 누르면 뮤트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VIA 소프트웨어로 원하는 대로 키매핑도 할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 링크에 P87 매뉴얼 다운로드 링크를 첨부해 놓을 테니 확인해주세요. 자, 오늘은 이렇게 허니펀치의 세 번째 F4 메이커 키보드 P87을 살펴봤는데요. 같은 브랜드지만 다른 느낌으로 높은 완성도를 보여줬습니다. P87은 10키리스 레이아웃에 익숙한 키 배열로 여러 단축키로 스킬을 써야 되는 게임에서 정말 유용한데요. 통 알루미늄 바디의 마감까지 정말 훌륭했습니다. 위스테리아 택티컬 스위치로 사용자의 기분까지 경쾌해지고 통통 튀는 타건감이 마음에 듭니다. 물론 집에서요. 가격은 배송비 포함해서 20만원 초반대고요. 멋과 기능을 모두 살린 추천하는 제품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보셨길 바라며 다음에도 달달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허니펀치였습니다.